정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는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 100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영어 등급별 가중치가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같은 수능 성적이라 하더라도 좀 다른 결과를 내거나 또는 총점에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앞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 일정 100분위에 해당하는 전체 몇 퍼센트 100분이에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 이거는 영역별로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합한 그런 100분위 성적이 일정 점수가 되었을 때 이 군에서, 그러니까 해당 그 100분위 안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두 학교를 샘플 사례로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해요, 탐구를 잘해요, 이렇게 영역별 강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어떤 대학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이 가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사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모의고사 100분위 전체 95에서 97% 사이에 있는 학생을 예시로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95%에서 97%의 자연계열 학생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학교 중에 어떤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떤 학교가 유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서강대의 경우를 보면은 수능 100%로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이제 정원 외의 인원들은 서류평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일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수능 100%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응시 영역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시니까요. 영역별 가중치를 살펴보면은 서강대는 국어가 이제 34.4%, 수학이 46.9%, 또 탐구가 18.8%의 가중치, 영역별 가중치가 좀 다르죠. 근데 수학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가를 응시했을 경우에 표준 점수의 10%가 가산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수능 가형을 응시한 학생일 경우에 영역별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지표를 보면은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요. 탐구 영역은 이제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로, 즉 학교에서 만든 변환 표준 점수 체계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또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인데 등급별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어 표준,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내가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서강대 전체 만점 중에 나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지? 이것을 계산해 보려면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국어 표준 점수에 가중치를 붙이고 1.1 배수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 표준 점수에 수학 가형을 응시했다고 가정하면 수학 가형 응시했을 때의 가산치, 그리고 여기에 수학 가중치 1.5배수를 또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중치, 가산치 이거를 다 곱해서 국어 수학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고요. 또 탐구 1 변환 표준 점수와 탐구 2 변환 표준 점수의 탐구 영역의 가중치를 곱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서강대 산출식에 넣은 내 수능 성적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영어 등급별,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플러스 가산점이 더 더해져야 됩니다. 즉 영어는 1등급일 때 이제 100점, 2등급일 때 99점, 3등급일 때 98점, 1점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99점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영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점수에 100점이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까지는 다 10점 만점으로 들어가고 5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받은 학생이면 동일하게 다 10점 부여가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대학
들 중에 이제 수학에 대한 실질 반영률이 46.7%, 10% 가산점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강대를 내가 목표로 해라는 학생들은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서강대를 목표로 하는 자연계 학생이야. 나 서강대 꼭 갈 거야. 수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가형을, 만약에 내가 인문계 학생인데 수학 가형을 봤어.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가형의 표준 점수가 높지 않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이제 나형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산점이라든지 점수 차이를 잘 활용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영어 등급에 따른 가산점이 일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도 18.8%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 중에 사실 탐구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어찌 보면 가장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제일 못했어. 영어 그냥 뭐 그래. 근데 수학만 완전 잘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서강대 정시 전형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수학 점수는 괜찮아요 라는 경우 100분이 전체 95에서 97%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가군에서 서강대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했었던 학생들 중에 보통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는 나군 선발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가군의 안정 지원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서강대는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배치 점수,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분이 전체 범위 안에 있고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탐구는 별로. 영어도 1등급 못 받았어. 한 2, 3등급 돼. 라고 한다면 서강대 지원을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100분위 선에, 그러니까 95에서 97% 그 범주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제 여대 중에 이화여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수능 100% 그리고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 사실 25%로 모든 영역이 동일한 편이에요. 동일하게 들어가고 또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가 부여되지만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중치하고 25%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반영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지금 국어 25%, 수학 나형 25%, 탐구 25% 이렇게 들어가고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되 예체능에서는 영어가 가산점이지만 다른 자연계열, 인문계열에서는 등급별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어 영역의 등급별 점수는 1등급일 때 100점이지만 2등급일 때 98점 이렇게 들어가죠. 또 3등급일 때 94점.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가 붙으니까 사실은 점수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국사 영역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10점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95에서 97, 수학을 더 잘했어. 탐구는 잘 못했어. 그 다음에 영어 그닥 못 봤어. 한국사 4등급 나왔네. 이러면 사실은 이화여대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사가 3등급 이내, 서강대는 4등급까지는 10점 다 받아들 수 있었지만 이화여대는 3등급까지만 10점을 받을 수 있고 4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사도 3등급이냐 4등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화여대가 유리할지 서강대가 유리할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탐구 과목을 모두 인정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이화여대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화여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사회탐구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안정선을 하나 마련해 두고 싶어요 라는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사회탐구를 잘 봐야 되겠지만 제2외국어나 한문교과를 선택해서 또 응시를 하는 학생들도 덜어는 있죠. 그래서 그런 성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체해서 넣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 보니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사실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고루 반영이 된다.
골고루.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 국어와 탐구 표준 점수가 낮은 편, 또 수학 과목의 성적이 낮아도 지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니까요. 또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보다 탐구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수학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비슷한 계열에서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나는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국어도 잘 못 봤어. 그런데 영어는 좀 괜찮아. 영어는 1등급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2등급 나왔어. 예를 들어 3등급 이내로 나왔어. 그러면 서강대보다는 이화여대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전체 100분위, 내가 97%, 96%라고 합시다. 96% 100분위를 받은 학생인데 가군에서 학교를 정하려고 해요. 서강대, 이화여대 중에 하나를 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성적이 수학이 월등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월등히 잘 나왔어. 한국사 4등급이야. 그러면 서강대. 자연계열인데 나 수학 그닥. 근데 영어는 잘 봤어. 영어는 1등급이야. 한국사 3등급 이내야. 라고 하면 이화여대.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점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고 유리한 전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여러분들 물론 가채점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겠지만 그 외에 이제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또 볼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수능 응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난 이화여대 꼭 가고 싶어, 또는 나는 서강대 꼭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공략해야 되는 교과가 다르다라는 거. 서강대 꼭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수학, 이화여대 꼭 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영어 잘 봐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 또 한국사도 몇 등급 이내까지 이 부분 체크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입시양명이었습니다.